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다시 말할게. 제가 아까 전화를 드린 부모님도 계시고, 아까 동욱이, 그리고 은서 부모님과는 말씀을 나눴는데, 아직 제가 그 민정이랑 근영이 부모님과는 얘기 못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근데 혹시 말씀드렸니? 간단하게. 혹시 말씀드렸어요? 시간 좀 바뀌는 거? 아직?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자, 일단 저도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뭐, 궁금하실 거잖아. 일단 말씀드릴 거니까. 또 이제 가끔 이제, 그럼 근황 축구를 하세요. 이제 그걸로 안 끝나고, 민정이 잘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줄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거지. 근영이도. 그래서. 기대를 해봐요, 여러분들. 기대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날선형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어디냐면, 여기. 자, 여기가 몇 쪽인지가, 70쪽. 70쪽. 부등식. 을 한번 할 차례죠. 그리고 자, 제가 화면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지금까지 흐름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혹시 뭐 이런 것도 또 실제로 있는 공부 방법이야. 뭐 백지 공부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힘 좀 드리고 우리 뭐 배웠냐? 라고 물어보면 쭉 설명도 가능해야 돼. 알겠지?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우리 지금 현재 이종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다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함수라는 걸 먼저 배웠죠. 다들 미분은 잘하잖아. 시간이 딱 주면 미분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파트는 이 도함수를 어디에 써먹어요? 라고 해서 제목은 활용이라고 그러고, 뭐 여기서 써먹고 많이 써먹습니다. 그치? 그리고 첫 번째로 동호가 우리 어디에 써먹을게? 제일 처음 혹시 뭐면 기억나? 이 도함수 어디에 써먹지? 이? 롤의 정리 전에 하나 하는 게 있어. 힌트 세 가지 유형. 그래프는 요 근래 배웠죠. 제일 처음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상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요. 이런 걸 물어보면 정말로 이게 사실 다른 것도 똑같았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야. 이거 수학만 이럴까? 다른 어떤 과목, 뭐 역사라든가 더더욱 중요하잖아. 이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가 뭐다?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고, 혹시 그 당시 배웠던 세 가지 유형도 기억나세요? 한번 써줘. 첫 번째가 민정아 뭐게? 뭐를 줄 때가 있어. 제가 좀 짧게 주려 이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 뭐? 제일 쉬운 거. 위의 점을 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위의 점. 을 주면 제일 쉬웠잖아. 왜 기울기를 1초 만에 구할 수 있거든. 도함수에 대입해서. 그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반대로 왔다 갔다. 기울기를 주는 문제. 그래서 이 친구의 전략이 뭐였냐면, 위의 점을 구하는 게 전략이었죠. 그치? 세 번째는 뭐? 자, 위의 점과 비교해서 주의할 내용. 보통 이제, 그었다. 바깥에서 그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바깥점은요. 그래서 얘는 훌리하게 표현했고, 이거 세 가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뭐 배웠는지. 이거 배웠어,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운 게, 아까 누가 말했는데? 두 번째로 배운 게 뭐다? 무슨 정리 두 가지 배워요. 보통 이제 롤의 정리라고 해서 뭐 하나 있고요. 수학 재능이죠. 그리고 평균값 정리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배워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대표 문제 기억나? 그녀가? 보통 여기 정리 문제에서 뭐 물어봐? 그 소위 뭐 하나 구했잖아요. 자, 식값이란 거 열심히 구했던 기억나세요? 자, 식값 구하기 라는 게 대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소개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정리가 그래프에서 뭔가 의미하는, 혹시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 몇 개인지? 이런 거? 뭐 그런 그래프 문제가 존재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요 근래 배웠던 세 번째가 어쩌면요 이렇게 설명드릴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배운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용어긴 해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용어, 극대, 극소라든가
근데 알다시피 급대란 말은 증가 감소로 정의되는 거예요. 즉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그런 뭐 점. 극소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그런 점이잖아. 자, 이거 두 개를 짬뽕해서 결론적으로 민정아 먹으리. 이게 중요해.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이 그래프 그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사실은 어쩌면 좀 과정에서 이 책을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특히 뭐 3차, 4차 함수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쩌면 지난 시간 내용은요. 여기서 출발이 되는 내용이에요. 맞아? 이제 어쩌면요.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며 이거를 응용해서 자, 그 다음 뭐 배운다? 네 번째가 쓸까? 혹시 최대값, 최소값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내용인데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를 딱 그리신 다음에 잘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어쩌면 그 최대, 최소 그동안 많이 물어봤던 것들도 원래는 그래프 문제야. 이것도 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지난 시간 내용인데 뭐 어떤 방정식 문제 풀 때 또 어쩌면 함수를 어쩌면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어떤 문제에서 방정식 문제야. 실근이 몇 개 있냐? 그러면 그래프를 빨리 그리신 다음에 표점의 개수를 찾는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도 검정색으로 쓴다는 말은 뭐다? 이제 그래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 방정식에도 쓸 수 있지만 방정식과 양계산계 부등식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뭐 삼각 부등식 할 때도 뭐 이걸 해본 적 있고 어쨌든 뭐 예시는 얼마 전에 삼각 방정식 부등식 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 살려서 비스무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왜 색깔이 없네? 뭔가 이제 사실은 색깔이 없으니까 자, 약간 가끔 쓰는 표현 중에서 부록이란 말을 이제 책에서 부록격처럼 뭔지 아세요? 책을 사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보통 책을 사면 뭐 그래 이런 책에는 되게 워크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중요하진 않은데 잠깐 나오는 그런 게 오늘 마지막 얘기예요. 오늘 요거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과 친구들 혹은 문과여도 과거에 한 번쯤 과학 배우면서 위치 라는 말, 뭐 속도 하면 막 경기를 또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속도. 그리고 혹시 그냥 가속도가 뭔지 알아? 우리 평상시로 하고 쓰는 말이야. 약간 엑셀. 그러니까 가속이라는 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까 이런 거.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끝납니다. 두려워하지 마.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딱 외우라는 거 외우시면 끝납니다. 알겠지? 어쨌든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정리할 친구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1분 뒤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흰 종이를 딱 드리고 동우가 한번 써보려고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쫙 이렇게. 얼마나 예쁘지 않을까? 가끔 이렇게 탄수하다가 좀 느낌 있을 때 있거든요. 이때가 느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흐름을 타야 돼. 특히 이 수학 2라는 책이 굉장히 흐름이 예뻐요. 다들 한번 동의할걸? 약간 수학 1과 비교하면 굉장히 나쁘지 않아. 이 흐름 자체가 처음에 극한, 무한대라고 배우잖아. 무한이 뭐.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래프를 가지고 해보고 식을 가지고 배우잖아. 그리고 이제 연속이라는 거는 극한에서 이제 한 숫갈만 더 쓰면 돼. 뭐 함수값이야. 관계만 보는 거. 그래서 그 두 개가 똑같으면 연속이다. 다르거나 이러면 불연속이다. 라고 보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제가 미분 처음 설명할 때 미분의 뜻부터 설명 안 하고 이제 도함수랑 로피탈 이용하면 다 풀립니다. 웬만하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적분은 미분의 반대방이라 계산도 어렵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오늘 첫 번째 내용 부등식에서도 뭐를
이 그래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1학기 때 이용을 해봤단 말이지. 어떤 느낌인지. 자, 지금부터 교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혹시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방정식 할 때 처음에는 실근이 몇 개인지 조사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치?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 시험 문제는 그거 반대 상황. 거꾸로 알려주고 뭐 A의 범위 구하는 게 순서 맞나요? 자, 이 책도 그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근데 날선 유형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제 A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자, 만렙 가볼래요? 사실 오늘 이걸 안 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지난 시간 깔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렙에 어디 가시냐면 지난번 숙제에서 그 건너뛴 거 가보시면 돼요. 여기. 만렙이요? 만렙이 아니라 베이세. 헷갈려. 자, 맨날 쓰는 게 세 개. 날선이요. 만렙, 베이세인데. 계산책이라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세요. 95쪽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9번 문제 보이세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읽어보시면 뭐 증명해라. 사실 시험에는 역시나 이런 증명은 안 나오고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A의 범위 구하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시험 문제인데 이 정방향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읽어볼까요? x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됩니다. 자, 혹시 못 믿으실까봐 한번 시켜볼까? 예를 들어 그녀가 여기다가 1 넣으면 될까요? 이 부등식. 자, 0보다 크면 다 된다면서. 혹시 1 한번 넣어볼래요? 그럼 자, 여기 왼쪽에 뭐 나와? 그럼 1 넣으면 여기 1 넣어보죠. 1은 자 0보다 큰가요? 크네. 되네. 자,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 한번 넣어볼까? 자, 민정아, x에다가 10 넣으면 0보다 클까? 어떨 것 같아? 그럼 한번 넣어봐. 2000 마이너스 300 더하기 2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냐? 1700인가? 한번 크죠? 되네. 근데 이런 게 증명이 아니잖아, 원래. 사실 증명이란 건 뭐예요? 이렇게 보일 거면요. 저한테 전부 다 보여야 돼요. 0보다 큰 거 다 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기서 한번 어떤 느낌인지 연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이런 거를 자, 부등식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동우가 자, 이거 몇 차 부등식이야? 3차. 여러분들 3차 부등식 풀 줄 아세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기껏해야 2차까지 아니에요. 1차는 중2 때 배우고 고1 때 2차 배우고 그럼 이제 3차는 이제 못 푸는 상황에서 나왔단 말이지. 그럼 자, 누구한테? 역시나 함수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난 시간과 비슷해요. 실제 문제는 부등식 관련 문제인데 자, 우리가 오늘은 또 역시나 함수의 관점으로 자, 함수의 관점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사한 행위를 언제 해봤냐면 1학기 때 이런 삼각 부등식을 풀 때 해본 적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제 그 당시 느낌을 아는 친구는 비슷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로 봐야 되니까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먼저 양쪽에다가 y는 이라고 이제 함수를 강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요 함수 한번 그려보실게요. 시간이 있어요. 또 그려야 돼.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그래프 그리기 전과 후는 아니에요. 이거 활용 자체가. 그리고 이제는요 그릴 줄 아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딱 주면 뻥해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볼 시간 1분 10초면 될까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이제 방정식 활용할 때도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을 건데
그럼 쌤 얘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희소식은, 부등식은 원래는 그려야 되는데 좀 약간의 꼼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조심해야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부등식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할 줄 알잖아요. 몇 번 해보고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까처럼 A의 범위 구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유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 1분 10초 드렸고요. 한번 저도 그래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분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다라고 해서 x값의 후보를 뽑습니다. 자, 후보는요, 자, 0과 1, 자, 두 개가 후보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이 이렇게 깔아놓으신 다음에 사이사이에 만만한 숫자를 넣어서 증가감수를 체크합니다. 자, 2를 넣어보시면요, 양수, 뭐 2분의 1 넣어보시면 음수, 마1 넣어보시면 양수가 돼서 이런 걸 극대, 이런 걸 극수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요, 극대값, 자, 극대 점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x값이 0일 때, 자, 원래 함수에 넣으셔야 돼요. 0,2가 극대가 돼야 되고요. 자, x값이 1일 때, 자, 극소죠. 1일 때 y값은 1, 극소가 됩니다. 자, y 절편을 체크해야 되는데, 얘가 y 절편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오른쪽에다가 예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0,2. 자, 요 점이 극대입니다. 그리고 1,1. 자, 1,1. 요 점이 극소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자, 이렇게 다들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 하나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로 왔잖아. 자, 함수로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들은 함수에서 다시금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는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함수를 뭔지 아세요? 자, 제가 항상 비유할 때 가위라고 부르는 친구가 쟤입니다. 자, 지금부터 쟤는요, 이 함수에서만큼은 가위 같은 거예요. 즉 0보다 클 때만 뭐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0보다 큰 쪽, 이쪽이죠. 이쪽 빼고 왼쪽은 치웁니다. 자, 이게 왜냐면 가위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게 일종의 가위처럼 보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로 보겠단 말은 모든 해석을 다 함수로 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가위입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y는요, 보통 이게 함수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x축을 말합니다. 자, x축. 을 제가 한번 파란 색깔. 그리고 역시나 x축도 잘려 나왔습니다. 가위로 다 잘려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해석할 거는 이 친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등식에서는 뭐라고? 크다라고 읽는 친구가 함수에서는 크다라는 게 없잖아. 혹시 기억나? 인정아? 보통 자, 함수에서는 얘를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크다 말고. 우리 1학기 때 이거 풀 때 혹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동우가? 자, 뭐라고 읽는다? 자, 외우세요. 자, 위에 있다. 지금부터 얘를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 그래프를 보고 말해봐. 자, 우리는요, 지금 증명하는 문제야. 뭐를 증명했냐고요? 이 함수가, 자, 빨간 색깔이 이 함수보다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혹시 그녀가 다 그려봤는데 혹시 더 위에 있나요? 여러분 더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더 위에 있잖아요. 얘보다 더 위에 있잖아. 어쩌면 증명이 끝난 거야. 이 그림을 그려주는 순간. 이해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문제 답안지 해설지 보면 이거를 하지 않고 자, 요 다음이 중요해. 이 그림을 이제 식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부터 이 부분 별표 치고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전략으로 사용할 부분이 등장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저는 증명을 어쩌면 끝냈습니다. 보세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되고 계산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위에 있죠. 다 위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사실상 다 비교할 필요는 있을까요? 뭐만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이 빨간 색깔에 혹시 민정아, 자 오늘 자료 좀 컨셉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깨어나세요. 혹시 이 빨간 색깔에 우리 앞에서 배운 최소값 있나요? 이 함수 지금 최소값 존재하나요? 얼마죠? 1?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를 최소값이라고 부르죠. 언제 x가 1일 때 최소값, y값 부르셔야 돼요. 1. 자,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사실은요, 전부 다 위에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거 어때요? 최소값만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신다면 나머지는 그냥 굳이 다 보일 필요 있을까? 그럼 생각해봐. 최소값은 말 그대로 제일 작은 거지.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안 봐도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의 전략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요. 다시,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 쓰냐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최소값이 있잖아. 그 최소값이 지금 얼마다? 1이죠. 1. 이 최소값이 0보다 크죠. 그럼 사실상 뭐야? 최소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 사실 이렇게 끝내요, 이 문제. 사실 근데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간단히 맛보기로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치할 건 뭐냐? 이 전략을 기억해야 돼요. 자, 앞으로 여기 파트는 원래 순서는 그래프 문제인데 나중에는 그래프를 다 안 그리고 빠르게 최소값 혹은 문제에 따라 최대값만 보여줘요. 왜 걔네만 보여주면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이 느낌 살려서 자, 오른쪽에 있는 자, 13번 문제.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이거 이제 증명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뭐를 연습할 거거든요. 얘도 아마 뭐 최소값 같은 게 있겠죠? 그 친구만 한번 보이는 연습을 해보고 본 게임 가보겠습니다. 사실 얘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본 게임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A값 구하는 문제. 그런 게 시험 문제.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해봐. 원래는 그래프로 하면 돼. 보여주면 돼, 나한테. 근데 지난 시간 방정식과는 다르게 기껏 열심히 그렸지만 니네가 이걸 다 쓰지 않아요. 딱 누구만 가장 최소값 혹은 최대값만 필요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략이에요. 13번 문제. 이 문제는 한 번 더 연습하고 본게임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등식은요, 방정식에 비해 분량이 3분의 1 분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합령만 하면 끝납니다. 양이 없다는 거지. 막 방정식은 양이 많잖아. 뭐 수호 문제도 있고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 좀 빨리 가는 거 시범 들어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모든
실수가 이게 된답니다. 한번 궁금한 질문 몇 개 넣어보시면 항상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걸 참고로 보일 때 절대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 항상 되는 걸 증명하게 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니까 정말로 다 넣어볼 수는 없잖아. 수가 무한대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건데 기본 전략은 뭐다? 기본 전략은 함수로 가는 전략이에요. 이걸 보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함수로 가서 원래는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그려보려고 노력해볼까요? 자, 미분하신 다음에 0이다. 자, 인수분해 여러분 가능한 거 아시죠? 이거 고1 때 배웠고 얼마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는 0 할 차례인데 왼쪽에서는 1 나오잖아요. 역시 오른쪽 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요 결론적으로 뭐가 없다? 실근이 없습니다. 한번 뭐 풀어보시면 이거 안 풀릴 겁니다. 지금 어쩌면 후보가 딱 하나입니다. 후보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자 한번 양 옆에 있는 만만한 수 한번 넣어보시면요. 0을 넣어보시면 음수가 나오고요. 2를 넣어보시면 양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 보신다면 얘 그래프 모양 대충 예상들 되시나요? 얘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감소하다가 증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요 점은요 뭐다? 극소점이라 불리는 점인데 자 지금 상황은요 극소로도 볼 수 있지만 혹시 그냥은 최소로도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상황인데 가끔은요 극소가 최소가 됩니다. 언제? 이렇게 유일할 때는 극소가 꼭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략이 뭐라고요? 원래는 이제 얘를 그리신 다음에 이 전부 다 위에 있는 걸 보여줘야 돼. 그치? 근데 그러지 말고 누구만 최소값만 어쩌면 최소값만 보이자. 얘가 최소잖아.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위에 있겠죠. 뭐 그렇게 최소값만 보이는 게 가장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마무리 지자는요. 최소값이 x가 1일 때 있거든. x에다가 한번 1 넣어보시면요. y 값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번 문제는 0 이상인 걸 묻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최소값이 0 이상 맞죠? 그렇죠? 다시 지금 저희가 뭘 보인 거냐면 어쩌면 최소값이 0 이상인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민정아, 나머지 것들은 안 봐도 0보다 이상일까 아닙니까? 이상이라니까. 그럼 이거 아시겠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라 말이 그래도 최소거든. 제일 작은 게 0 이상이래. 그럼 얘는요, 얘보다는 클 거 아니야. 얘는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날선요. 가보세요. 오늘 고1도 그렇고 이제 계약했잖아. 그 뭐랄까 그 계약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 텐션을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지금부터 229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기 페이지는 시험 문제 상입니다. 자, 어떻게?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아까처럼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 이미 증명이 되었다. 성립하더라. 라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방정식과 컨셉은 똑같습니다. 실근이 몇 개인데 창립이 아니라 실근이 몇 개다. 라고 주는 것처럼. 자, 이번 문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x가 0 이상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라는 문제예요. 즉 이미 증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성립하던데? 그리고 성립하게 되는 A의 범위가 있을까요? 항상 되진 않겠죠. 그 범위를 알아. 자,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처럼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역시나 얘가 중요합니다. 증명을 안 물어봐. 이 A의 범위 뭐냐. 자, 지금부터 한 문제 시범 들어갑니다. 자, 어쩌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아까 배우신 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배운 게 뭐였냐면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치? 지금부터 어떻게 하죠? 옆에 마이너스가 불편하니까 센스 있게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약간 이제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방정식 풀어본 친구들이 얘를 반대편으로 이해할까요? 근데 여기는 결론적으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가나 이항을 하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방정식 때 이항하는 게 편한 친구를 위해서 반대편으로 이항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까랑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는요, 자, 앞으로는 그래프를 다 안 그릴 거예요. 첫 문제니까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하면 되는지. 자, 똑같아요. 자, 저 친구랑 이 친구랑 그릴 겁니다. 자, 한번 파란 색깔 빠르게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거의 도입부라던가 그 방정식과 거의 똑같아. 또 그린 다음에 대신에 이제 크다라는 거니까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다르게 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자,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 시간 이번에는 1분만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농담반 진담반 보여줬잖아. 1분도 안 걸려. 이거 뭐 설명 안 하고 바로 갑니다. 좀 찍어보고. 항상 똑같거든, 그러면. 이제 아마 지겨울 건데, 지겨움을 넘어서야 돼. 이게 어떻게 비교하지? 요즘에 그 애기들, 제 친구도 결혼해서 애기 낳았는데, 그 애기들처럼 돼야 돼. 애기처럼 돼야 돼요. 애기들이 막 그 배지 짓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노력하면 돼. 그렇게 많이 하면 되는 거야. 애기처럼. 자, 함수로 가서 이제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들어보시면 이런 거 해본 적 있는데 그러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 차례입니다. 3x제곱 빼기 6x는 0이다. 자, 빠르게 후보를 체크하신 다음에 증가함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대 6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 가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가위가 있고요. 어차피 0 이상이니까 여기는 잘려 나갑니다. 0 이상이니까 0보다 오른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이 0일 때 y값 0이고요. x값이 2일 때 y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오른쪽에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0,0.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0 왼쪽은 잘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마상 여기쯤 되겠네요. 2,마상. 그리고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자, 여기보다 왼쪽 그린 거 맞나요? 그냥은 이렇게 나오셨나요? 이제 뭐 할 차례냐면 지금부터 얘를 그릴 차례인데 아까 연습한 거랑 다르게 여기가 A라는 문자가 있죠. 자, 지난 시간 숙제를 똑같이 지금부터 지금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데 저희는 잘 들어. 지금부터 뭘 찾길 원하냐면 누가 이 파란 색깔이 누구보다 이 선보다 위에 있거나 딱 같은 것까지만 오케이입니다. 이해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민정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파란 색깔이 위에 있거나 같을까요? 같아요? 아니요. 저희는요, 여기 위에 있다는 게 이 범위에서는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으시면요, 언제? 요 왼쪽은요, 파란 색깔이 밑에 있잖아. 우린 지금 파란 색깔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자, 근영아. 요렇게 빨간 색깔 선을 그으면 이 경우는요, 파란색이 항상 더 위에 있을까요? 그거죠. 이렇게 그으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라 너네 지금 뭘 쳐다보래? 얘가요, 항상
여기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이해돼? 자, 동우가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어디가 문제가 돼? 자, 여러분 여기 가운데 보시면요. 여기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위에 있지. 여러분 위아래란 말 기억나세요? 이게 또 안 되면 그것도 올려야 돼. 근데 1학기 때 삼각 고분식을 해봤다면 위아래란 말 알 거 아니야. 모르시려나? 지금 이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가 그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감 안 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 그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데 어정쩡한 데 걸리면요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없다고. 어디에? 아래 밑으로 내려와줘야 돼요. 자, 요게 지금 뭐냐면 y는 a 맞아요? a.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앞장에 설명했던 그 전략이 나옵니다. 자, 너네가 지금 이제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끝나. 정작 열심히 그렸지만 그냥 느껴져. 너가 비교할 대상은 딱 누군 줄 아세요? 이 파란색 전체에서 보자면 누구? 여러분들 요게 뭐예요? 이게 혹시 파란 색깔의 최소값으로 보이세요? 자, 피곤하면 강의 되니까요. 서서 할 수 있게. 자, 그럼 이거 혹시 이 파란 색깔의 최소값으로 보이세요? 어쨌든 그 말 한 거야. 너네 사실은요 비교할 대상은 딱 최소값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물론 실제로 정답 쓸 때는 이렇게 써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자, 이 문제가 부동식 문제인데 느낌은 지난 시간 방정식과 유사하게 갑니다. 일단은요 기본 세팅하신 다음에 한쪽 그리시고 뭐 A를 이쪽에 두든 여기든 상관없긴 해. 부동식은. 일단 뭐 A를 넘긴 다음에 먼저 그리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A를 움직일 거 아니야. 지난 시간 방정식 문제 풀 때는 교점의 개수가 중요하니까 이런 데서 놀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교점이 아니라니까. 부등식은 여기가 위에 있냐 없냐 그런 싸움이야. 즉 너네는 쭉 옮기다가 누가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쪽까지 가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그럼 A를 쭉 내리다가 이 정도는 내려줘야 돼요. 이해돼? 그래야 파란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면 정답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써나가서 나와있잖아요. 그럼 그 정답은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그 정답은 누구랑? 어쨌든 최소값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 난 최소값과 비교해야 돼요. 왜? 결론적으로 최소값이 A보다 이상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상이잖아요. 이런 원리의 최소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231번 문제 한번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부등식은 베이직스에 갈 것도 없어. 그냥 이 페이지가 대표 문제고 이 페이지 할 줄 알면 끝납니다. 부등식. 애초에 중요도는 방정식이 더 많이 나오고 중요하긴 해. 부등식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시간 밀어볼게요. 몇 번 더 해보고 어렵다 싶으시면 넘어갑시다. 일단은 어차피 기말범이야. 드시고 오세요.
방식 1번 문제. 부등식이 이게 성립하도록 해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기본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 세팅이 뭐 방정식과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뭐 A를 여기다가 두고 해도 상관없긴 해.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뭐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제 10과 A를 따로 분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숙제 보시면요, 근형이 어려웠었나? 여기에 마이너스 A로 괜찮아요. 이렇게 두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뭐 해보자. 이제 그려봐야 돼. 원래는 순서가 이렇게 그래프 문제인데,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순서가 그래프 문제인데, 이제 너네가 몇 번 해보면 알 거야. 이게 그래프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다 그려도, 열심히 그려도, 니네가 얘랑 비교할 때는 그 근처에 있는 최소값 혹은 최대값과만 비교를 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아는 친구들은 바로 최소값만 보는 거죠. 다른 거 안 보고 최소값만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따라가보자면, 자, 여기에 정사함 때 배운 크로스로 보이네요. 크로스. 그리고 후보가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0 넣으시면 음수, 2 넣으시면 양수. 그런데 자, 가위가 있네요. 가위가 있으니까 0 이상만 볼 거랍니다. 즉 그 말은 뭐야? 0 이상이니까 사실상 여기 왼쪽은 없는 거죠. 사실 여기도 딱히 없는 거예요. 0 이상이니까 한번 그려보시면 다 잘려 나갑니다. 이해돼? 그럼 자, 혹시 여기서 바로 보이세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 이 모양이잖아. 그럼 최소값은 언제? 이 자리가 최소값 나오겠네요. 이해돼? 어차피 다 안 그리고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최소값 아닙니다. 극소라 불리지만 이 경우는 특별하게 최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뒤도 보지 말고 바로 뭐 최소값 한번 구해볼까요? 최소값 x값에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이죠. 최소값. 이 최소값만 얘랑 비교하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했던 작업은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빨리 한 겁니다. 어차피 그려봤자 또 보여줘. 너는 그려봤자 어차피 누구랑 얘랑 비교를 해야 돼. 이제 그걸 아는 식으로 바로 최소값만 갑니다. 최소값이 이것보다 크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시고 아까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열심히 그렸지만 결국은 그 근처에 있는 친구랑만 비교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알겠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위에 있는 228번 문제. 228번 문제. 혹시 이거 맞은 친구 있어요? 혹시 아까 이거 맞은 친구? 231번. 오케이. 몇 번 더 해볼게요. 228번 문제. 어차피 여기 활용은 그냥 최소값 활용 같은 거 보셔도 돼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게 되더라. 그때 A를 구해봐.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앞에 가위가 없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쩌면 자르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이 부등식이 되더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기본 세팅은요, 이 상태로도 상관없고요. A를 반대편으로 이항한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뭐다? 함수를 지난 시간처럼 그립니다. 원래는 그려야 되는데, 자, 그려볼게요. y''은 4x 3제곱 더하기 4가 0이 되는 x가 후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해보시면요. 아까 한번 해봤죠? 3제곱 공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는 0 하실 차례인데 왼쪽에서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오른쪽에 없습니다. 해보시면 오른쪽은 실근이 없습니다. 실제로 뭐 근해 공식으로 구해봐도 없을 거고요. 판별식이라는 걸 써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보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자, 왼쪽과 오른쪽에 만만한 숫자를 넣어보시면 오른쪽에서는 양수 증가하고요. 왼쪽에서는 음수 감소할 겁니다. 그럼 자, 그래프 모양 상상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무조건 최소가 같은 게 있는 모양을 줘야 돼. 그런 모양을 안 주면 이걸 못 묻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극소값, 원래 잔이거든. 극소값인데 이게 그녀가 최소값도 될까? 어쩌면 최소값도 된다라는 거죠. 이거 매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최소값입니다. 자, 그때 y값 한번 구해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요. y가 마삼이네요. 얘가 뭐냐면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그 다음 원래 뭐 할 차례냐면 얘를 그릴 차례예요. 이렇게 그릴 차례인데 지난 시간처럼 교점이 아니라 이거에 관한 해석이 위에 있다가 돼요. 즉 여러분들이 얘가 더 위에 있게 그리신단 말은 대략 한 이쯤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쯤에서 그려보시면 결국 누구랑 결국 열심히 그려봐도 여러분들이 비교할 대상은 누구다? 최소값이랑 비교하게 될 거다라는 거지. 이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왜 외우는 거야? 근데 앞으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뭐다? 얘네들을 비교할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다가 네가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 라고 해서 이제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세로로 써 있으니까 가로로 써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 만들어지고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시면요. 최종 정답은 뭐다? A가 3 이상이면 항상 되더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맞은 친구? 민정이도 틀린 거 발견했어? 자, 이렇게 푸는 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다른 반은 내가 방정식, 부등식을 한 표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 고민했잖아. 좀 더 할까 말까. 근데 이제 안 했던 거야. 사실은 얘는 원래 이미 해본 적 있는 그런 작업을 그냥 3차, 4차로 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새로울 건 없다는 거지. 알겠지? 자, 이번 페이지가 아까 설명드린 갑자기 왜 속도라는 말이 나오냐라는 그런 페이지. 근데 여기는요, 오히려 쉽고요. 자,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원래 필기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네. 자, 이 네모 박스 안에 결론만 암기하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파트는 숙제에서 일부 좀 제외를 할 거야. 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그래프 관련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 그거는 빼드릴 거니까
기본 문제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 보면 알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다 벨트 하나 치고, 자, 결론 암기합시다. 결론 암기.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팁이야. 여기는요, 그냥 뭐 어렵다, 속 시끄럽다,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옛날에 과학 시간이라던가 뭐 물리 시간에 배우실 때는 뭐 이런 미분이라는 것도 안 배웠으니까 그냥 대충 배우는데, 자, 결론은요, 우리가 이제 위치, 가스는 뭐예요? 너네가 아는 그 위치 맞습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어떤 위치가 생기지. 그 위치를 말해요. 그리고 자, 속도, 너네가 아는 그 속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냥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운전하잖아. 운전하는 과정에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는 거 혹시 아세요? 자, 먼저 위치는 뭐야? 실제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장소를 말하죠. 그리고 속도가 뭐야? 민정아. 아버지 그 운전하는데 앞에 혹시 속도 나는 거 아세요? 뭐 100km 이런 걸 쓰잖아. 그거 맞아요. 그리고 자, 혹시 가속도가 뭔지 알아? 동욱은? 아까 잠깐 말했는데. 자, 이런 아버지 운전할 때 보통 같은 속도로 쭉 가나요? 아니면 어때요? 뭐 고속도로에서는 밟으시긴 할 거고,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앞에 빨간불 나오면 또 멈추긴 하잖아. 어쩌면 이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 같은 거예요. 이해돼? 속도의 변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부모님 운전할 때 다 등장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결론입니다. 자, 위치. 이제 밑에 가시면 막 식이 나와. 위치 관련 식이 나와. 그 식을 딱 미분하잖아요. 놀랍게도 뭐가 나온다? 속도 관련 식이. 자, 이 결론만 외우면 되게 쉬워. 문제 푸는. 그리고 자,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요, 가속도가. 그래서 이 결론을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제 문제를 통해서 보실 건데요.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232번부터 몇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 때 마음가짐을 설명드릴게요. 어떤 마음가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는 데라고 하면 다들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자, 어떤 식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읽어보시면요, 원점을 출발해서 아무튼 잘 모르겠고, 가운데 보시면 시그마 있는 거 보이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이 식이 뭐에 관한 식인지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다시, 이 식은요, 지금 뭐에 관한 식일까요? 그냥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x랑 t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뭐에 관한 식이에요? 자, 위에 읽어보시면 여기 x 자리가 뭐래요? 자, 위치. 그리고 오른쪽에 이 t 자리는요, 위에 읽어보시면 시간 맞아요. 시간. 자, 앞으로 이 함수를 뭐 짧게 줄여 위치 함수, 혹은 길게 말하면 위치 시간 함수입니다. 자, 한번 체크하세요. 이게 어떤 식을 준 건지. 근데 보통 미분 쪽은요, 위치를 많이 줍니다. 자, 위치를.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 이어서 한번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위에서 결론 한 가지 외우라고 했지. 자, 민정아,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 맞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양쪽 식을 한번 미분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미분 어떻게 하죠? 그냥 x가 너네가 아는 그 y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t가 너네가 아는 그 x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자, 미분해 보시면요, 한번 써볼까요? 자, 왼쪽은 보통 미분하라는 기호로, 여러분 프라임 기억나죠? 프라임? 이 프라임도 미분하라는 기호거든. x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동호가,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2t 빼기 4가 나오고, 저처럼 자, 여기 위에다가 이제는 은서야.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위에 읽어보시면 위치 미분한 게 뭐였죠? 자, 속도 맞아요. 자, 위에다가 별표 친 걸 읽으시면 돼요. 위치를 미분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식은요, 왼쪽 자리가 속도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전히 뭐다? 시간이다.